나는 학원을 줬고 너네는 대학을 줬고. 자, 그거부터 봅시다. 자, 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부터 4파이까지니까 두 줄기 그리겠대요. 그려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두 줄기의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지금 y는 k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그때 이 4점의 x좌표의 총합이 6파이가 되라 그랬는데, 그러면 y는 k를 그었을 때 위에서 4개 만날 때랑 밑에서 4개 만날 때는 저기 뭐야 이 4개의 교점의 총합이 대칭성에 의해서 좀 달라진다. 그쵸? 그 4개의 교점에 대한 x좌표 총합이 6파이가 되려면 y는 k라는 k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짧게 확인 가능하다. 그쵸? 자, 여기 대칭식이 몇 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고, 그래서 x1이랑 x2에서 파이 만들고, 여기 대칭축은 한 주기 더한 곳이니까 그치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2분의 5파이라고 하면 그래서 5파이니까. 그쵸? 자, 이렇게까지 이제 짧게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에 x4에서 x1을 뺀 것에 대한 그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가능한 모든 x1의 값을 합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점이 여기 있는 상태고 네 번째 점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상태의 점이 되는데, 이 x4와 x1에 대한 차이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이 사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런 얘기 해봅시다. 상하함수 그래프는 주기와 선대칭성 그리고 정대칭성이 난무하는 그래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쪽에 있는 모든 그 점의 좌표들은 예각 범위에 있는 이 x1 값을 통해서 다 표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럼 사실 여기 x2라는 점의 좌표도 여기 지금 선대칭성에 의해서 자, 요만큼 길이가 x1이니까 요만큼 길이도 x1일 거라서 기준이 되는 파이로부터 x1 빠진 곳이 x2라서 x2는 파이 마이너스 x1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맞다. 그쵸? 그럼 x3는 x1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고, 한 주기 더한 곳이니까 x1 더하기 그치 2파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 그 x4도 x1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여기 경계의 점이 몇 파이가 되는 거니까? 3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x4는 지금 현재 3파이 마이너스 x1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정의역의 변수를 하나 통일하고 나면 사인에 3파이 마이너스 2x1이라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3파이가 있으니까 2파이는 지우고 파이 지우면서 그대로 사인에 일단은 주기 주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2x1이 2분의 루트 3 된다. 그쵸? 자, 그럼 얘는 무슨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그냥 사인, 그치 2x1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x1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그 상하함수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찾자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럼 x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각 범위로 제한을 했으니까 x1의 범위는 몇 분의 파면 몇과 몇 사이에 있다? 맞죠? 그치?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겠죠. 그럼 2x1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파이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파이까지 해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에서 생긴다? 두 군데에서. 그치? 몇 분의 파일 수도? 3분의 파일 수도? 3분의 그치 2파일 수도 있으니, 자, 여기 대응되는 x1 값이 이렇게 두 가지 생기도록 설정하면 되는 거. 끝! 자, 간단한 문제고 넘어갑시다. 자, 10번으로 가보죠. 자, 10번의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점 P의 속도가 V1t로 표현되면서 2차 함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로, 자, 그 다음에 점 Q의 속도 함수가 V2t가 되면서 2T 마이너스 B 1차 꼴로, 이때 첫 번째 조건이 T는 A에서 두점 PQ의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 A 넣었을 때랑 여기 A 넣었을 때 속도가 같다는 방정식 만들어지겠다. 그쵸? A 집어넣으면서 A제곱 마이너스 3A가 2A 마이너스 B 된다는 첫 번째 조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0에서부터 A까지의 두 점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랑 구분해야 되는 물리량은 뭐가 있지? 이동 거리가 있다, 그렇죠? 이동 거리는 속도 함수에 무슨 값을 적분하는 거고?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그냥 무슨 함수를?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서 그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에 따라서 얘가 양의 면적 움직이는 양과 음의 면적 움직이는 양을 다 부호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0에서 A까지 위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단순하게 V1t의 정적분이랑 V2t의 정적분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0에서 A까지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 dt가 다시 0에서 A까지의 저기 어디 갔냐 여기 2t 마이너스 d의 dt랑 똑같다. 양쪽에서 적분을 두 번 하기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한쪽 넘기면 한 번의 정적분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함수 합쳐지면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더하기 b의 dt의 정적분 값이 0 된다라고 해서 방정식들이 만들어지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자, 산수는 쭉쭉 해 나가시는 걸로 하고 구조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번. 10번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넘어가도 되죠? 11번으로 갑시다. 11번에서 먼저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라는 건 자연 주요한 정보니까 이 자연수 표현을 잘 정리를 해놔야 체크를 해놔야 되고, 자, 문제 조건들을 확인해보면서 물어보는 것까지 일단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홀수 번째항들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는 항상 작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의 수열이 n값이 진행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상태다, 감소하는 상태다? 증가하는 상태다, 그치? 다음 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A2n 플러스 1에서 A2n을 뺀 값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 사이의 관계가 일정한 차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근데 가족관에서 방금 홀수 번째항은 모두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지 않나? 그럼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짝수 번째항은 무슨 번째항으로부터 결정이 된다? 홀수 번째항으로부터 결정된다라는 얘기인 거네. 근데 그 홀수 번째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값이 차이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지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아까 부대 우리 수열이 증가하는 형태의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2n 플러스 한 번째랑 2n 번째 중에 자, 번호가 좀 더 뒤쪽에서 나오는 것은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그럼 홀수 번째가 좀 더 큰 값이고 짝수 번째가 좀 더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이 일정한 값은 반드시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양수인 동시에 모든 항이 무슨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인 수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차이 또한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져갈 수가 있다, 그치?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한테 16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번째 따로 무슨 번째 따로? 홀수 번째 따로 짝수 번째 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그럼 홀수 번째 따로 일반항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표현해보면 K는 1부터 8까지 해서 A의 2K-1을 모조리 더하면 얘는 A1부터 A15까지 해서 홀수 번째 항의 합을 먼저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에 일반항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2K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관건은 이제 우리가 짝수 번째 항을 찾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의 최 무슨 값을 정하래요? 속값을 정하래요. 왜 최소값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사이의 차이는 자연수이가 나는데 어떤 자연수인지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다, 그치? 그럼 그 자연수 값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이제 생각해보자. 그럼 짝수 번째, 홀수 번째에서 이런 짝수 번째 항을 뺐을 때 그 차이의 자연수가 꽤 큰 값이라면 얘를 좀 바꿔볼까? 그럼 짝수 번째 항 A2에는 짝수 번째, 홀수 번째부터 구하기로 했으니까 자리 바꾸면 A2 플러스 1이라는 홀수 번째 항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연수만큼 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니? 그럼 이 모든 홀수 번째 항에다가 자연수를 뺀 값은 반드시 다시 무슨 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0보다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되냐면 큰 자연수가 되도록 이 자연수의 크기가 넘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죠. 그럼 홀수 번째 항은 뒤로 진행될수록 점점 커지니까 초기에 나오는 홀수 번째 항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적어봅니다. 자, 지금 A1은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서 3이 되고, 그쵸? A2는 필요 없고, A3는 2 집어넣으면서 얼마가 되는 거고? 8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A5는 3 집어넣으면서 9 더하기 6에서 1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커지는 수열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내가 일정한 자연수를 그냥 무슨 변수로 듯이 m이라고 둔다 치면 A3에서 m을 빼서 그 다음에 A5에서 m을 빼서 일정하게 우리가 여기 있는 짝수 번째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짝수 번째 항이 없으니까 결정 요소가 아니다, 그쵸? 그럼 요 자리에 지금 두 번째 항이 분명히 8-m도 들어가고 요 자리에 지금 네 번째 항이 15-m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 있는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려면 m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될 거고? 7이 될 거고 그럼 m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m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만 될 거다? 7까지만 될 거다 해서 지금 여기 차이에 대한 m값의 범위가 생기게 돼.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간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다시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번째 항은 어쨌든 홀수 번째 항에다가 m을 뺀 값이니까 두 번째 항은 A3-m으로 표현하면 일반화가 가능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네 번째 항은 A5에서 m을 뺀다라고 하면 또다시 일반화가 될 거고 우리는 16번째 항까지 찾아야 되니까 A에 대한 16번째 항 몇 번째 항에다가 뭘 빼게 되는 걸까요? A 몇 번째 항에다가? 17. 그쵸, 17에다가 얼마를 뺀 값이다? m을 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짝수 번째 항의 합을 홀수 번째 항의 합에 대한 자, 시그마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자, 총 짝수가 8개 항이 되는 거니까 8까지 갈 거고 대신에 이 자리는 A에 2K-1이 아니라 세 번째 항부터 진행되니까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쵸. 2K 플러스 1에 다시 M 빼면서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럼 A에 2K-1이 2N-1이 있으니까 A에 2K 플러스 1은 여기 N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K 플러스 1을 넣어서 다음 항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대로 저기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 표현이 K는 1부터 8까지에 K 플러스 1에 자 그대로 제곱 더하기 2에 K 플러스 1 여기까지 수열의 항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연수 M은 몇 번 빠질 거니까 8번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8n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도 어쨌든 어떤 상수, 얘도 계산된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그 상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다 치고 얘를 S1, 얘를 그냥 S2라고 둔다 치면 내가 원하는 수열의 합은 현재 구조가 S1과 S2의 합에다가 몇 m을 빼는 상태인데 8m을 빼는 상태인데 이것의 현재 최 무슨 값을 찾으라 그랬습니까? 소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m은 어떨수록 좋겠다? 클수록 좋으니 m이 7일 때 그럼 최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변형되어서 최대를 물어보는 구조라면 m은 얼마일 때로? 1일 때로 정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사실 최소는 잘 안 물어보겠죠. 자연수가 1일 때는 1일 때가 어쨌든 차이가 가장 작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할 것들 계산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구조 자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잘 나열해보면 금방 계산할 수 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계산해줄까? 수열의 합 알려줘? 괜찮습니다. 괜찮아? 자, 정리하는 것에 12호 문제 잡고 있겠습니다. 이게 항상 EBS 교재가 그런데
보통 한 5회차 시험지가 있으면 5개 중에 한 시험지 2개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회는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나중에 오늘 이제 2회, 3회 숙제고 그 다음에 23년도 9월 모의고사 숙제에서 수능 완전히 끝이 난다 그죠? 그래서 주 단위로 모의고사 3개씩 그냥 쭉쭉쭉 계속 풀어나가 봅시다. 3개씩 해보고 조금 그 시험 칠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시험 치는 주간에는 2개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3개도 넉넉하다 그러면 충분하다. 하나 더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4개는 해본 적 안 되더라.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회당 한 5문제씩 정도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해도 4개를 하기가 빡세더라. 그 5문제가 분명히 어려운 킬러 문제 4개, 5개일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한 3개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너희도 생각해보면 이틀에 하나씩 푼다 치면 그치? 3개 정도 하면 되고.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빨리 수능 계산기들 주 단위로 3개씩 풀면 수능까지 몇 개의 모의고사를 풀 수 있습니까? 너 100개 줬잖아. 50개? 50개? 지금 한 17주 되나 그러면? 네. 17주가 된다고? 7일, 17주. 14주니까. 그쵸, 그래도 한 40개 정도? 넉넉하게 한 40개 정도. 40개면 처음 보는 3점짜리 유형은 일단 없을 겁니다. 처음 보는 3점짜리 유형은 없을 거니까 이제 4점짜리도 계속 반복되는 형태들이 나올 거니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자, 12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gx라는 함수는 t값을 기준으로 fx로 드러나거나 마이너스 fx 함수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문제인 건데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gx가 있답니다. 가조건을 보니까 gx는 연속인 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0부터 2 사이에 있는 a 값에 대해서 지금 a부터 3까지에 대한 gx에 대한 그 정적분이 항상 0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1부터 3까지의 저 gx의 정적분을 해보시오. 얘도 뭐 물어보는 건 매우 단순하니까 구조도 단순하고 함수식도 정해진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gx의 호불호 쓰이는 내 3차 함수는 0과 2와 3을 절편으로 가지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고 자기가 문 좀 잠궈주라. 고마워. 무슨 일이 기다려봐. 근데 수료는 답이 안 나와. 수능 답이 안 나와? 답이 왜 안 나올까? 설마 이 수준이 있어? 잘 모르겠어. 들어가. 승준아 머리 높아. 요거하고 12번 계산을 마무리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fx가 이렇게 0이랑 2랑 3을 절편으로 가지는 3차 함수가 나왔고 다시 마이너스 fx는 여기는 fx를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 x축 그치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생긴 그래프 중에 자, gx는 t라는 값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쵸? 빨리 꺼내 지금까지 정리하지 말고. 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데 문제는 gx는 실수 전체에서 뭐하게? 연속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선정하는데 연속하게 함수 그래프가 선정되려면 여기 있는 t라는 경계는 반드시 두 함수의 무슨 점에서? 교점에서. 교점에서 그치 함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쵸? 그럼 t가 가능한 후보가 현재 0이랑 2랑 더밖에 안 되는 상태고 3이고 그럼 양자택일의 문제를 선택한다 치면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사실 총 몇 가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6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당연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경우의 케이스를 탐구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 나조건이 가장 그래프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 되겠다. 그쵸? 자, gx에 대한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의 끝은 일단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값은 0에서 2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니까 0과 2 사이 어떤 임의의 a를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그 gx에 대한 정적분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무조건 양의 면적을 우리가 적분해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이해했니? 네. 자, 그러면 양의 면적을 적분하려면 지금 여기 2와 3 사이에서는 주황색, 흰색, 무슨 색? 주황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2 사이에서는 반드시 무슨 색 함수를? 흰색 함수를 선택하자는 얘기니까 그럼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fx를 이 이전에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이후에는 이렇게 주황색 함수 즉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x축 대칭 이동된 함수를 선택하겠다라는 얘기가 나가 조건에 대한 해석이다. 그쵸? 끝? 그럼 g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래요?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래요. 그럼 1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1은 여기 가운데 딱 끼어있는 함수니까 1에서 어디까지는? 2까지는 fx를 적분하고 2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자는 얘기가 되니 자, 물어보는 것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fx 그대로 함수식 집어넣고 적분하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다시 2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서 계산할 거 계산해주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끝! 자, 그래서 12번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오고 계산이 안 된다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2개 더하면 얼마? 17 더하기 2 날라갈 거니까 8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자, 그럼 8 곱하기 9가 공통인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약분할 거 약분하고 갑시다. 자, 6이랑 이렇게 3이랑 다 약분하고 나면 여기 3 남고 여기에 4 남으니까 이제 12 곱하기 7 더하기 8, 9, 70인데 12로 표현하면 12 곱하기 6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얘는 12 곱하기 몇이다? 23이다. 자, 큰 수의 곱해 한 번만 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얘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k 제곱 생길 거고 2k, 2k에서 4k 1, 2 더해서 그렇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요 k 제곱이 1부터 8까지 더해지는 거 아까 저기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다. 그렇죠? 아, 뒤에 1창이 다르구나. 그냥 다 적어야겠네. 다시 적자. k 제곱에 대해서는 6분의 7, 7이 아니라 8, 9, 17이고 얘는 그래도 4배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하나 남고 8, 9 곱해진 거 남고 거기에다가 3, 8에 24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그치? 네. 자, 그럼 요거 계산도 띠릭띠릭띠릭 아까처럼 똑같이 나뉘면 12 곱하기 몇이고 17이고 얘가 아까 12 곱하기 6이었으니까 얘는 다시 12 곱하기 12가 되겠다. 그쵸? 자, 요거 12로 묶어내면 12 곱하기 몇이 되고 29가 될 거고 거기에 마지막에 24까지 나와. 얘는 그럼 12 곱하기 2니까 결론적으로 12 곱하기 몇이 31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것 두 개 지금 덧셈하면 12 곱하기 54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몇 m을 빼는 건데 8m을 빼는 건데 m이 7일 때니까 8, 7에 56이 빠지면 되겠다. 그치? 자, 요거 10이랑 50 계산하면 600이겠죠. 6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4배 하면 48이니까 648에서 몇이 몇 빼는 거니까? 그치, 56 빼는 거니까 8 나오면서 590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 컵? 답 나오나요? 네. 네. 이거 다 3번이에요. 응. 이거 5번이가 되겠지. 답 5번이라고 돼 있어? 뭐지? 수도 맞네. 얘가 증가하는 상태에 수열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n 값은 1부터 어디까지고? 4까지가 되는 거고. 어휴, 좋은 문제네. 그럼 여기 있는 n이 4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자 4배를 해서 4, 7에 4, 8에 몇을 빼야 됩니까? 31을 빼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1을 빼면서 정답은 616으로 나오는 거. 616이 5번 맞는 거죠. 이렇게. 컷.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12번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11번 다 12번은 답이 안 나. 12번은 왜 답이 안 나? 네,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2까지 fx 정적분 할 거고, 뭐 조금 놓친 거 있나? 12번 정답이? 그래?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에서 2까지 fx 정적분 해보면 fx가 지금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될 거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어차피 적분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빼주면 똑같다. 그치? 한 종류 그냥 하나만 적분할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1에 x 4승 마이너스 3분의 5에
x 상승 더하기 자 3x 제곱에 대해서 자 1부터 2까지 먼저 계산할 거고 자 1에서 2까지 들어갈 거니까 1, 2 집어넣으면서 2x 제곱에서 1의 4제곱 빼면 15 생길 거니까 4분의 15 그치 마이너스 8 빼기 1이 될 거니까 3분의 5, 7에 35 플러스 4 빼기 1이 될 거니까 3, 3은 9 이렇게까지 하나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뽑아내면서 마이너스에 대신에 적분 구간이 2에서 3까지로 바뀌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럼 3의 4승이 81이고 2의 4승이 16이니까 몇이 남고요? 65가 남을 거고 다시 3의 3승이 27이고 자 그대로 2의 3승은 8이 되는 거니까 남는 게 19가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19가 올라가야 되네 95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 집어넣고 9 빼기 3에서 5 될 거니까 3, 5, 15 이렇게까지 자 나머지 산수 한번 해볼게요 4분의 15에서 4분의 65 빼는 거니까 분모 똑같은 것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0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계산하면서 부호가 얘는 플러스로 바꾸니까 3분의 30, 3분의 60 생길 거고 자 9 마이너스 15 하면 마이너스 6 될 거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지금 20에서 6 빼면서 14가 되고 그럼 4분의 4가 16, 4, 1, 4에서 56. 자 마이너스 4분의 50 했으니까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4분의 6 남으면서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해서 5번으로 나오네요. 다행이네 얘는 잘못된 건 없었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13번으로 가보죠. 좋아. 자 13번에 아유 그림이 예쁘게 나온다 그렇죠? 자 조건 확인하면서 그림 하나하나씩 다시 적어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8인 자 그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 C가 하나 있고 원을 일단 그리고 자 일단 AB는 원의 지름이라고 했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자, 이 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원중심용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위에 또 다른 점 하나 C가 있는데 그 C에 대해서 코사인 B쪽의 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원위에 C라는 점 하나 잡아놓고 자, 요 각을 하나 우리가 알파라고 뒀을 때 코사인 알파는 현재 4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첫 번째 기본적인 생각은 지름을 포함하는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코사인은 4분의 3이라서 여기 BC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6인 걸 찾을 수 있고 그치? 자 그러면 64에서 36 빼면서 28 남으니까 여기는 몇 루트면? 그치 루트 7 된다는 사실도 찾을 수는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결정된 사항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 성분의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하나 찍어주겠대요 바깥쪽에다가 자, 그 점을 지금 D라고 잡는데 성분 AB를 1대3으로 외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 비율은 1대 몇이 되는 게 맞다? 2가 되는 게 맞고 그럼 당연히 A에서 B까지 길이는 얼마가? 그치 4가 되면서 이렇게 연장되는 선이 하나 생긴다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 세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얘를 연장해서 도형을 만들었고 그것은 특정 비율점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뒤에서도 수선의 발을 쭉쭉 떨어뜨린다 치면 삼각형만에 뭘 쓸 수는 있겠다? 닮음을 쓸 수 있으면서 높이 표현들이 일단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수선의 발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 D란 점을 찍고 나서 D와 C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연결하래요. 자 그럼 원광의 교점이 생기는데 그 지점을 하나 E라고 잡아 놓았고 자 이렇게 E라는 지점을 잡아 놓았을 때 다시 또 뭐 이것저것 잡네. 이 BC의 연장선위에 F라는 점을 잡는데 단 그 F라는 점을 잡을 때 이 F와 D와 C를 연결하는 각이 여기는 B쪽의 각인 알파랑 어떤 각의 크기가 되도록 같은 각의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F의 위치를 정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쵸? 어쨌든 간에 알파랑 각의 크기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 F의 위치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치?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그 F라는 점이랑 이 E라는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 원을 벗어난 도형이고 복잡하게 관계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 순서대로 어떻게 계산해 나갈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먼저 일단은 여기는 D라는 점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쉽게 정했다, 그치? 그러면 이 D와 C를 연결하면서 생기는 첫 번째 누구라는 점의 위치해석이 가장 중요할까? 이 1라는 점의 위치해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원을 자르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고? 할선이라고 그러고 그 할선을 몇 개 그어놓은 상태다? 2개를 그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원에서 이 할선 2개가 바깥에서 교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닮음의 관계랑 비례 관계를 모조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보조선을 그려서 어떤 비율의 관계를 볼 겁니까? 원의 중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수직하는 그치, 근데 도형이 안 된다 하면서 내용 정리를 안 하니까 내용 정리를 해야지. 원이 몇 개 점이 주어졌고 4개 점이 주어졌고, 그럼 이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반드시 몇 도가 될 거니까 180도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뭐? 베타.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2개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었다? 닮음 관계에 있었다. 자, 이제 너네 손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 만들어 보세요. 닮음 찾은 다음에 닮음의 삼각형 2개에 대해서. 알겠어.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본론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 하는데 안 하면 그렇죠. 시키는 수밖에 없지 직접. 자, 이것도 원을 자르는 무슨 선입니까? 할선 2개입니다. 할선 2개의 교점이 원 밖에 생길 때도 있고 원 어디에 생길 때도 있는데 안에 내부에 생길 때도 있는데 여기서도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됩니다. 2가지를 통해서. 자, 그 이유를 전부 다 탐색을 하십시오. 보세요. 정리해야 됩니다. 혼자서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까먹을 거라서. 자, 현재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먼저 PAC라고 할게요. 각 순서대로 치면 공통각이랑 알파랑 베타의 각에 대해서 닮음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럼 큰 삼각형으로 닮음이죠. 큰 삼각형에서 대응되는 점 순서대로 가면 P 뭐가 돼요? T, D, B가 되는 거다. 그렇지? 공통이랑 알파랑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 지금 끼고 있는 P라는 각에 대해서 이런 PA, PB, PC, PD라는 길이 표현이 됐으니까 먼저 여기 P에서 알파까지 길이랑 P에서 베타까지 길이 B는 다시 큰 삼각형에서 P에서 알파까지 길이 B랑 P에서 어디까지? 베타까지의 길이 B랑 똑같겠다. 그치? 자, 그거 순서대로 뭐 적어본다 치면 PA 대 PC는 여기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구 대 누구? PD 대 그렇지, PB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결국에는 PA가 PB랑 곱했을 때 PC도 곱하기 PD가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구조해서 기억하는 게 뭐였었냐면 이 할선의 지금 두 할선의 교점으로부터 각 할선이 원과 만나는 길이까지의 곱, PA랑 PB의 곱은 여기 있는 PC랑 PD의 곱이랑 항상 어떤 값이 된다? 같은 값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컷. 그럼 얘가 만약에 2야, 얘가 만약에 4야,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얼마 나오는데? 26? 12다.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가 그림은 안 그런데 그냥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만약에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1이면 여기 전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12가 돼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남은 길이가 얼마라고? 11이라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삼각형 닮은 만들어서 계속 이걸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너네 이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아는 거는 그치 뭐 당연히 좋긴 한데 이것만 알면 여기 휩싸여서 다른 내용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닮음이 일단 주론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활선도 지금 원 내부에서 교점을 만들면 어쨌든 원 위에 몇 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4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얘는 마주보는 각을 가지고 닮음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자 물론 4개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사각형 만들면 두 대각선에 의해서 마주보는 두 삼각형 항상 뭐에 관계에 있다? 닮음에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각이 일정함을 통해서? 그치 원주각 크기가 일정함을 통해서 자 요각을 알파로 두면 요각도 뭐가 된다? 알파. 같은 방식으로 여기 베타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니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자 요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도 서로 닮음에 있다, 닮음에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치? 자 저것만 봅시다. 그럼 여기서 P, C, A는 오른쪽에서는 P 누구누구에 대응돼요? P, B, 그치 D에 대응되고 여기서도 그럼 길이 비율관계를 비례식을 만들어준다 치면 뭐 PC 대 PA는 PA 대 PC는 PA 대 PC니까 여기서도 PD 대 누가 나온다? P, 그렇죠. B가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관계 정렬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회선의 교점에서 각 원가지의 거리의 곱은 아이야 항상 일정한 조치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끝. 근데 얘들아 원에는 이렇게 원을 자르는 할선 말고 무슨 선도 있지? 접하는 선 접선도 있다. 그렇죠? 그럼 할선과 접선이 동시에 등장할 때도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 떨어뜨리네. 예를 들면 지금 원위의 점이 총 몇 개가 생기냐면 바로 같이 봅시다. PAB 있고 여기를 T라고 두면 원위의 점이 몇 개 생기냐면 3개가 생겨요. 이렇게 내접한 삼각형이 만들어져. 여기서 닮음형들 사이에 닮음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원의 입장에서 이 도형의 이름을 원위에 있는 두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이 도형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 선. 얘는 무슨 선? 접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디랑 똑같은 각이 되는 게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나? 이 현이 포함하는 그치? 맞아. 원주각 크기와 항상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줄여서 접현각이라고 할게요. 그 접현각은 항상 이 현이 포함하는 무엇에? 호의 무슨 각 크기랑 똑같다고? 원주각 크기랑 똑같다라고요. 그럼 얘도 지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죠.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어디가 다시 베타가 됩니까? 그치. 호 BT에 대한 원주각 크기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눈 각이랑 이렇게 세개더해도 180도 이렇게 세개더해도 180도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베타라는 각을 지우고 잠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네. 그런데 P쪽의 각은 뭐니까? 공통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APT라는 삼각형이랑 마찬가지로 큰 삼각형 T, P, B라는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까? 닮음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삼각형의 각 순서대로 불러볼게요. A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순서로 ATP랑 여기 뭐야? P랑 P 자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는 그러면 요 A의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되는 거고?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T의 역할, 알파의 각을 역할하는 게 누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T까지 닮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비례식 만들 건데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PA랑 PT의 길이 비율은 PA랑 PT의 길이 비율은 큰 삼각형에서 누구 대 누가 된다? PT 대 B가 되겠다. 그렇죠? 맞니? 네. 그럼 정리하면 누구 제곱은? PT 제곱은 PA 곱하기 PB가 되는 겁니다.
얘도 그럼 구조화에서 기억하면 이 원 밖에 있는 접선과를 쓰는 교점에서 원까지의 교점의 거리 곱이라는 것이 사실 이 접점이라는 것은 무슨 근을 가지는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근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극한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얘가 접하기 직전에 무슨 선이었을 텐데 할선이라서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았을 텐데 얘가 점점 내려오면서 접선에 가까워지니까 여기 있는 원까지의 교점 거리가 점점 같은 길이에 수렴하는 상태가 되고 그럼 접할 때는 얘를 중근이라 생각하면 그래서 PT까지의 거리는 몇 번 곱한 거랑 똑같다? 2번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기억하면 모든 내용이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도형들의 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닮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끝! 자 그럼 이제 배경 설명 끝났으니까 바로바로 알아들으러 가봅시다. 다시 그럼 D라는 점에서 할선을 몇 개 긋고 있는 상태인 거고 2개 긋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삼각형에 대한 어떤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졌으니 당연히 삼각형의 닮음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다. 그치?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닮음의 도형은 원위의 4개의 점을 연결해서 현재 이 4대각과 2대각의 합이 몇 도 됨을 이용하면 180도가 됨을 이용하면 여기가 각이 뭐가 될 거고 알파가 될 거고 표현이 그 다음에 다시 요각을 베타로 두면 여기도 뭐가 될 거니까 베타가 될 거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무슨 관계에 있다? 닮음의 관계에 있다. 자 그럼 닮음에 대한 관계식 만들어 봅시다. 사실 베타 만들기 싫은데 그래도 자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삼각형의 DEA라는 작은 삼각형은 DEA로 갔어요. 큰 삼각형에서는 D 누구누구가 될까요? DB C가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좀 보겠습니다. 무조건 이 비례관계만 쓰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4 곱하기 전체 12에서 여기 있는 DE 곱하기 DC의 곱이 48 된다고 만들 수 있긴 한데 현재 요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가 맞아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닮음을 탐구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기는 비례관계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보는데 지금 이 큰 삼각형을 보니까 알파를 끼고 있는 짧은 변과 전체 긴 변의 길이 b가 나와 있다. 그쵸? 몇 대 몇이 되고 있지? 1대 자지. 지금 알파를 끼고 있는 이 전체 삼각형을 보는 거잖아. 이 작은 거랑 큰 게 닮음이니까.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는 지금 알파를 끼고 있는 짧은 변과 전체 긴 변의 길이가 6이랑 12로 나타나고 있으니 몇 대 몇을 나타내요? 1대 2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게 눈에 보이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A에서 E까지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짧은 변대 알파를 끼고 있는 A1에 여기 있는 이 T도 몇 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1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를 찾아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여기는 K고 여기는 몇 K가 된다? 2K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비례관계를 쓴다 치면 여기는 성분 길이 중에 뭔가 하나를 탐구를 해야 된다. 그쵸? 할 수 있지 않을까? 각 정해졌고 두 변에 뭐가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닮음을 본다 치면 여기 그냥 1대2 되는 걸로 해서 K랑 2K이고 문제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도형에서 그대로 요 길이 6이랑 요 길이 10이고 요가 코사인값 정해져 있으니 무슨 법칙 통해서? 코사인 법칙 통해서 요 삼각형에서 선분 CD 길이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다. 그렇죠? 그럼 CD의 제곱은요? 누구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12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6 곱하기 12 곱하기 다시 2배 되는 거니까 1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알파 몇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계산해야 되는 거 6의 제곱 32개다가 12의 제곱에다가 1에다가 4분의 3배 빼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12의 제곱 곱하기 몇 분의 몇 배? 4분의 1배. 그치? 그럼 4 하나 약분해주고 나면 3 곱하기 10이 남으니까 36, 36 더해서 몇이 되고 72가 되고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몇 뉴턴 몇이 된다? 6뉴턴? 그렇죠. 2가 된다. 1절 자 여기가 6뉴턴 이랬으니까 이제 비례관계를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전체 6뉴턴이랑 여기 남아있는 DE의 길이 곱이 몇이 돼야 된다? 48이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아 쌤 저는 비례관계 안 해오려면 여기 아까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K 잡고 여기 몇 K 잡으면? 2K 잡으면 그죠? 여기 K고 여기 2K면 또다시 대변의 비율이 얼마 있으니까? 4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셔서 K값 다시 찾으셔도 되는 거고 K는 자유입니다. 도형 문제는 어쨌건 간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일단 풀이를 마무리를 하러 가죠. 자 그럼 6이랑 10이 날라가면서 2 남고 루트 2랑 2 날라가면서 다시 루트 2 나오니까 D에서 E까지 길이는 4루트 2가 돼요. 그럼 여기 남은 길이는 몇 루트 몇이 된다? 2루트 2가 된다. 그러면 잠깐 너네 길이가 2대 1로 쪼개지니까 나는 이 큰 삼각형에 대한 각도 있고요. 그치? 그럼 이 전체 삼각형에서 넓이에다가 몇 분의 몇 배를 하는 게? 3분의 1배를 한 게 현재 나의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D에서 F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두변 길이랑 K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D에서 F까지의 길이를 바로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각 있지만 여기 FC의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탐구를 해야 되는 거 왜 하필 여기 알파라는 각이랑 똑같은 각을 뭐 이등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알파를 만들었을까? 뭔가 이 알파라는 각의 관계랑 여기 있는 알파라는 각의 관계에 대한 또 무조건 관계를 찾으라는 거 아닌가? 여기 할성 넣는 거는 이렇게 닮음 쓰라는 얘기였으니까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런 비슷한 닮음을 계속 관찰했으니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알파를 끼고 있는 내가 궁금한 길이에 대한 전체 삼각형이랑 나한테 새롭게 지금 알파라는 각으로 등장해준 요 각이랑 다시 내가 원하는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작은 삼각형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보입니까? 닮음의 관계가 다시 보인다. 그쵸? 알파라는 각 하나 똑같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F라는 각이 공통이니까 여기를 감마라고 둔다 치면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도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네. 이해했니? 자 그럼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그러면 또다시 닮음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삼각형 전체 큰 삼각형에서 DBF라는 삼각형이랑 이제 DBF면 여기 지금 B랑 F가 알파랑 감마랑 각을 나타내니까 자 작은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에 자 알파랑 감마 순서대로 적어주면 여기 D랑 F가 되고 남은 한 점이 C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컷. 그럼 그 길이 관계를 좀 보러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현재 6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 내가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아야겠네. 보기 좋게 좀 그려볼까? 이 CDF를 여기는 이 DBF가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 걸로 두고 그다음에 저기는 작은 삼각형도 알파라는 각이랑 감마라는 각을 자 바닥에 눕혀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D, 여기가 다시 F, 여기가 C, 여기 감마, 여기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요 안에 지금 뭔가 이렇게 해서 C가 있는 상태인 거고 자 여기를 6인 거 알고 여기를 지금 12인 거 알고 요 삼각형에서는 지금 D에서 C까지 길이가 6루트인 걸 아는 상태 그거 말고는 주어진 길이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쵸?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두 삼각형에 대한 대응변의 길이가 나오네. 그치? 비율이 얘가 닮은 비가 그러면 12 대 몇 루트 몇이다? 6루트2다 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자 12 대 6루트이면 약분하고 양분하고 나면 2대 루트 2 그냥 또 나뉘고 나면 그냥 루트 2대 얼마? 1 이렇게 되니까 요 길이 전부 다 루트 몇 배 되면서 2배 되면서 대응변의 길이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네. 자 그럼 여기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가 D에서 F까지였으니까 뭐 아니면 여기 F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해도 상관은 없다. 그쵸? 어느 길이든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F에서 D까지 길이를 한번 A라는 길이로 정해본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몇 A가 돼야 되고 루트 2A가 되는 게 확실하다.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는 F에서 D까지 길이가 다시 여기 F에서 D까지 길이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뭐로 볼 수 있는 상태고 A로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럼 또다시 요 길이가 루트 2가 나누어지면서 요변 길이가 만들어지겠네. 루트 2분의 A가. 그럼 귀찮네. 여기를 잡는 게 나았겠네. 여기 A 잡으면 여기가 루트 몇 A고 2A가 되고 여기가 루트 2A 되면서 여기는 그냥 몇 A가 된다? 2A가 되는 거다. 그럼 F에서 C까지 길이가 다시 뭐로 튀어나오니까? A로 튀어나오니까 그 1부분의 길이가 자 A로 나오면서 2A에다가 A 빼면 6이 되어야 되니 현재 A 값은 뭐일 수밖에?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를 6으로 정리시네요. 근데 얘랑 얘랑 길이 같아 보이지? 그림만 봐. 그치. 내가 수능을 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어떤 적정선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6길이가 6인 게 보였어. 여기에 2대 1인 게 보였어. 그럼 여기 높이가 2루트 7인 게 있었어. 이 삼각형의 밑변은 6이라 든다 치면 현재 이 높이는 몇 높이 몇이가 되고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기 알파에 대해서 요 길이 구한 다음에 A가 구해졌으니까 요 길이는 지금 D에서 F니까 D에서 F까지가 어디가 루트 2A죠. 여기는 몇 루트 몇이 되면서 6루트 2가 되면서 요 삼각형 넓이 찾아서 몇 분의 몇 배 하면 된다? 3분의 1분의 하시면 돼요. 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2루트 7이면 여기 전체 높이는 아까 여기가 2대 1이었으니까 몇 루트 몇이 되고 3루트 7이 되고 근데 여기가 또 2대 1로 나뉘잖아. 그렇지? 또다시 여기 높이 관계는 3대 1이 될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루트 7이 된다. 높이는 루트 7이고 밑변은 얼마니까? 6이니까 자, 6루트 7의 절반에서 6루트 몇일 수밖에? 3루트 7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잘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13번이 좀 어려웠어요. 닮음에 대한 관계를 잘 숨겨놓은 문제라서 꽤 어려운 문제였고 자, 치우고 14번으로 갑시다. 알겠죠? 네. 자, 13번 문항에 t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t, ft라는 자, 이 함수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0,gt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러고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 gt의 극대는 27분의 3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나 조건은 절대값 gt 마이너스 g0에 대한 요 표현의 미분 불가능점이 t는 1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다. 자, g-A의 값을 찾아라. 나 조건은 굉장히 익숙하다,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gt 그래프를 알아야 그 0에서의 함수값을 넣어서 적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고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럼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만 생기도록? 하나만 생기도록 설정하라. 그럼 gt라는 함수부터 정리해야겠네요. 자, gt 정리하러 갑시다. 근데 gt 정리가 어렵지가 않네. 어떤 3차 함수 위에 있는 이 t, ft라는 점에서 어쨌든 접선을 만들어서 이 접선의 무슨 절편을 찾겠다? y 절편을 찾아주겠다 이 얘기다. 그쵸? 빠르게 확인해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f't가 될 거니까 y는 f't에 x-t 플러스 ft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고 맞죠? 얘가 그럼 몇 분만 몇 지난다? 0,gt 지난다. 쉽게 얘기해서 t, x좌표가 0일 때 y좌표가 절편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gt라는 함수는 0 집어넣으면 그치? 마이너스 tf' t 그치? 플러스 ft 맞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gt 함수의 배경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일까? 3차 함수였다. 그쵸? 자, 봅시다.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그러면 1인 3차 함수고 얘는 미분하면 몇 t 제곱하고 갈 건데 3t 제곱하고 갈 건데 거기에 무슨 t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t를 곱하니까 전체 gt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마이너스인 3차 함수임을 주는 거고 어쨌든 나는 3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에 미분 불가능점이 오직 몇 개가 되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어디에서 접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렇죠? 내 3차 함수는 반드시 무슨 값을 가져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
극값을 가져야 하는 상태일 거고, 만약에 극값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에서 자 여기 x좌표가 0인 곳에서 y는 g제로가 그려진다 치면 이 y는 g제로에서 적었을 때 현재 미분 불가능점은 반드시 그 x좌표가 얼마인 곳이니까 0인 곳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키가 얼마인 곳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되니까 1인 곳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되니까 접히는 곳의 함수값이랑 미분 불가능점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GT라는 함수는 분명히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GT의 그래프를 자 최고차항 함수니까 극값을 가지는 상태로 이렇게 그린다 치면 현재 적었을 때 미분 불가능점이 오직 하나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접하거나 극대에서 접하거나 어디에서 접하거나 극소에서 접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다. 그치? 자 확인하러 갑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3차 함수에서 만약에 극대에서 접하는 상태라고 한다 치면 여기가 G제로라고 한다 치면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무엇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 근데 0에서는 미분 어때야 합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접하는 곳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x좌표가 0일 때 그럼 접혀 올라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현재 우리 미분 불가능점의 x좌표는 1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1이 들어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지? 무슨이다. 그죠? 얘는 극대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어디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극소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되고, 자 여기가 그러면 y는 g제로가 되면서 현재 우리 gt 그래프에 대한 자 접혀 올라간 그래프의 미분 불가능점이 1인 것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는 상태네. 컷. 교점이 다 나왔고요. gt에 무슨 값을 제시했고요? 극값을 제시했으니까, 그치? 빼기 함수와 비율 관계를 써서 빨리빨리 함수씩 정하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 gt라는 함수는 이 g제로라는 함수값을 그냥 쓰는 상수하는 k라고 본다 치면 gt에서 k를 뺀 함수식은 최고차항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서 접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에 t 마이너스 뭐가 될 거고 1이 되는 상태고, 여기에서 g에 대한 극대값이 27분의 35라고 했으니까 자 반복이랑 여기 극대되는 거 찾아준다 치면 여기는 몇 분의 몇이라서 3분의 2가 되는 거라서, 그치? g의 3분의 2가 저기는 극대값 27분의 35를 쓰면 상수 k 금방 구해지고 g-도 확실히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봅시다. 13번에 일단 제일 난해했네요. 자 15번입니다. 자 초기 조건의 가조건 보니까 A1은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조건에서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점화관계의식이 AN 플러스 1이 AN분의 24 플러스 2로 나오는 거, 대신에 얘는 AN이 24의 약수인 거고, 자 AN이 24의 약수가 아니라면 AN에다가 5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생각해보자. A1 자연수로 출발하고 뭔가 특정항에 대한 나눗셈이 있으니까 보통은 분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AN이 특별히 24의 무슨 수일 때라고 했으니 약수일 때라고 얘기했으니 다음 항들을 계속 자연수로 뭐 하겠다는 생각일까? 고정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 24의 약수가 아닐 때도 계속 얼마를 더해서 5를 계속 더하겠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막 5씩 더하다 보면 또다시 누구의 약수가 될 수도 있고 24의 약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 24의 약수가 되면 또 무슨 셈을 평 하면서 나눗셈을 하면서 수가 다운 되겠다. 그렇지? 또다시 계속 뭐씩 더하겠다? 5씩 더해 나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열이네. 자,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지금 다음 조건이 이렇습니다.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 값이 5이고 AK 플러스 2에서 AK 플러스 1을 뺀 값은 5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K 값이 존재할 때, 자, 그러하기 위한 K의 최소값을 찾으라. 최대값을 찾으라. 이게 조금 어렵네. 초기 조건 정리거야. 중간에 특정항이 있으면서 역충하는 문제였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얘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일단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봅시다. 현재 조건을 보면
어쨌든 K번째 항이랑 K 플러스 한 번째 항이랑 또다시 그 다음에 나오는 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둘의 차가 오라는 건 사실 위에 있는 점화식, 어디에 있는 점화식, 아래에 있는 점화식, 아래에 있는 점화식을 논하는 거다, 그치? 근데 사실 위에 있는 점화식을 통해서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는 있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확인하고 검증부터 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AK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첫 번째 여기 위쪽에 있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AK분의 24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그지? 아니면 아래쪽 점화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AK 플러스 5일 수도 있는데 AK 플러스 5가 들어갔을 땐 차이가 5인 게 당연히 성립하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럼 위쪽 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럼 AK에 들어가면 여기 위에는 방정식은 A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럼 양변에 AK 곱한다 치면 넘어가면서 AK의 제곱 그대로 3이 되는데 플러스 3AK 제곱. 자, 24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4는 0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위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두 항의 차를 5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네. 탈락. 그럼 어떤 일이 하는지 잘 봅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관계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그 AN이라는 숫자는 24의 약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에 24의 약수가 아닌 숫자가 들어오면서 그 항이 예를 들어 m이라는 수치가 들어갔다 치면 여기 AK 플러스 1은 반드시 뭐 더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고 m 더하기 5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다시 이 둘의 차이는 결코 누구를 나타낼 수 없대요. 5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분명히 위에 있는 관계가 5라는 항을 만들 수 없으므로 두 항의 차가 5를 만들 수 없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관계를 줬을 때 두 항의 차가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쪽의 관계가 5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웃 항상의 관계의 차이가 5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래쪽 관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위쪽의 관계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위쪽의 관계를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n 플러스 5라는 숫자는 반드시 누구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다. 그렇지. 24의 약수가 되면서 여기는 AK 플러스 2가 지금 n 플러스 5분의 24 플러스 2로 작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이니? 그러면 이러한 항에 대한 K까지 존재하도록 하는 그 K라는 번째수의 최대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능 완성할 때도 그랬듯이 어떤 조건에 대한 초기 조건 상태가 없는 상태라면 이 A분의 자연수에 그냥 뭐부터 집어넣으면서 1부터 넣으면서 뚝딱뚝딱 해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뭐야? 너 AN이 24의 약수면 24의 약수는 매우 한정적이잖아. 몇 가지 없죠? 그러니까 2의 상수 곱하기 3의 곱이니까 몇 가지밖에 없지? 8가지밖에 없다, 그치? 그럼 생각해봐. 너 AN이 가지는 항의 모양이 8가지라면 그 24 이후에 나오는 AN 플러스 1의 항도 몇 가지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고 8가지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 숫자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한적인 수의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이 24의 약수를 모조리 적은다 치면 얼마였지? 1, 2, 3, 4, 6, 8, 12, 24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에 대응되는 그 다음 항을 한번 찾아보자 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AN이라는 숫자가 1, 2, 3, 4, 6, 8, 12, 24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AN 플러스 1은 자명하게 자 저기 1 넣으면서 2 더하니까 내는 20이 몇이 되어야 되고 6이 되어야 할 거고 되었니? 2 넣으면 12 더하기 6단 14 3 넣으면 8 더하기 6이 10 4 넣으면 6 더하기 1라서 8 6 넣으면 4 더하기 1라서 그대로 6 8 넣으면 다시 3 더하기 1라서 5 12 넣으면 그대로 2 더하기 1라서 4 24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라서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 이제 이러한 숫자들에서 다음 항의 모양도 정해지니까 이후에 이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의 수량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6이 나오면 26은 24에 약수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계속 얼마씩 더해질 거니까? 50 더해질 거니까 이러한 관계의 이웃한 항 사이를 만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24의 약수가 아니었는데 5를 더해서 24의 약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관계가 나옵니까? 계속 24의 약수가 아닌 숫자만 나오게 된다. 그렇지? 약수가 나온 다음에.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2 나오게 되면 24의 약수고 14되고 어쨌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하면서 5를 더하면서 나는 누구의 약수를 만들고 싶어? 24의 약수를 만들고 싶어. 24의 약수가 아닌 숫자에다가 5를 더해서 24의 약수를 만드는 구조가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여기에 14에다가 또다시 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고? 19. 또다시 5를 더하면 24. 뭐야? 24의 약수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네. 그럼 얘는 24의 약수가 맞고 아니고? 아니고. 그런데 다시 5를 더해서 24의 약수가 생겼고. 그럼 그 24의 약수에 의해서 다음 항은 24를 집어넣으면 함용이 또다시 얼마가 될까? 3이 되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치? 그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얘는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K값이 존재하는 상태, 존재 안 하는 상태?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K의 값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항이 얼마이면 되고 2면 되는 거고, 그치? 2면 되는 거고. 그럼 2로 출발해서 다음에 얼마 만들어지고 14 만들어지고 19 만들어지고 24 만들어지고 3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24의 약수가 처음에 아닌 값으로 등장한 곳이 여기가 무슨 번째가 되는 거? K번째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몇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니까 현재 여기서 K로 가능한 값은 K가 얼마인 상황이다? 3인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니? 무슨 말인지? 24의 약수가 안에서 등장한다면 우리도 이제 24의 약수를 만드는 항의 구조가 존재해야 된다고 조건을 다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그 K의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 K는 키울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닐 수도 있지 않니? 그 앞에 항이 생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앞에 항이 생성이 되려면 우리 점화 관계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쓰여야 돼.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는 쓰이는데 만약에 위에 있게 쓰이려고 하면 AN이 24의 약수가 되면서 그 나중에 만들어지는 뒤에 결과치가 반드시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뭐밖에 없다? 26, 14, 18, 6, 5, 4, 3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런 숫자는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에 점화식 관계를 통해서 2를 만들어낼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래쪽에 점화 관계를 만들려면 지금 5를 더해서 2가 만들어진 거잖아. 맞니? 그럼 아래쪽에 점화 관계를 만들려면 이 이전에 하면 반드시 무슨 값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마이너스 3이면 모든 항이 자연스러운 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그치? 그러니 이거 이전에 항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생각이야. 그러니 여기서 만들어지는 K가 가질 수 있는 최 무슨 값이 100값이 현재 얼마로 정해졌다? 3이라고 정해졌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밑에 있는 관계들 한번 쭉 다시 적어보세요. K값이 생긴 곳이 또 있는지. 한번 빨리 확인해 봅시다. 이제 규칙 쓰는 건 익숙해졌을 거니까 자, 눈으로 볼게요. 50 계속 더할 겁니다. 24의 약수가 아닌 수에서 24의 약수가 되도록 하는 항이 생기는지 보겠다는 거고. 자, 24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4의 약수가 될 리가 없으니까. 세 번째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도 50 더하면 13. 잠깐만. 8은 애초에 누구의 약수잖아? 24의 약수잖아. 그럼 8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거고? 5가 등장하는 거고. 5 다음에 다시 50 더하면 10, 15, 20, 25. 얘다 그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네. 그럼 다시 얘는 6이고 6은 계속 뭘 만드니까? 6을 만드니까 얘도 될 리가 없는 상태고. 아까 5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다. 그렇죠? 그럼 다시 4는 12로 시작해서 4가 됐으면 4는 또다시 24의 약수니까 얼마로 가고? 8로 가고. 여기도 되는 거였어? 안 되는 거였어? 안 되는 거였죠. 24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10으로 가면 얘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네. 자, 여기서 넣고 지금 K가 3인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초기 조건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초항이 원래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A1이 사실 얼마인 것부터 탐구하는 게 맞아. 1인 것부터 탐구하는 게 맞아. A1이 1인 거 하면 아까 했잖아. 그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됐고. A1이 그럼 2인 거는요? 했고 3인 것도 했고 뭐인 것도 했고 4인 것도 했어. 그럼 우리가 안 한 것은 뭐밖에 없어? 5. 그럼 A1이 5인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걸 방금 확인했으니까. 그럼 A1이 6인 거예요. 6 했고 7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7인 거는 12 만들어줘. 12 다음에 다시 4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치? 버려보고. 됐니? 근데 잠깐만 봐봐. 여기 어쨌든 처음에 그 약수가 아닌 수가 나왔고 그치? 24의 약수가 아닌 수가 나왔고 5라고 적읍시다. 그럼 얘는 다시 더해서 누구의 약수가 됐고 24의 약수가 됐잖아. 그럼 얘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항의 모양이 맞아야 하는 맞다,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또다시 항이 나열되고 있으니 그 24의 약수가 안 나온 첫 번째 항을 AK라고 두겠다는 거라서 여기서 K가 얼마인 상황이 됩니까? 1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어쨌든 아직 큰 값은 누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구도 넣어봐야 되고 8. 8은 안 됐고 그럼 9. 그거는요? 9에다가 14 더하면 4 더 5 더하면 14 다시 19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딱 얼마가 되면서 24가 되고 뭐야?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관계가 하나 있네. 그럼 24 나오고 나면 24 다음에 뭐 나오면서 3 나오면서 항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도 봅시다. 얘가 첫 번째 항이었으니까 얘가 A1. 우리는 지금 24의 약수가 아닌 숫자 다음에 24의 약수가 나오는 게 여기도 여기 yes가 된 거다.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노가 AK가 되는 거니까 AK는 다시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다. 배웠죠? 자, 10에 대해서는요. 10 다음에 10 다음에 15, 20 뒤에 갈 거니까 돼 안 돼? 얘는 어차피 안 되고 A1이 그럼 11인 거는 15, 16, 21, 26 안 되겠다, 그치? 그럼 12인 거 이런 식으로 원래 다 해야 돼. 근데 어디 넘어서지 않을 때까지만 24 넘어서지 않을 때까지만 하면 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 적을 필요 없잖아. 생각하면서 해볼까? 그냥 무지성으로 적어봅시다. 12는 돼요, 안 돼요? 안 됐고 11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13은요? 50 더했을 때 그리고 14는요? 저기 있는데 얘보다 빨리 끝나죠. 되긴 하는데 빨리 끝난 이상 K의 최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K 최대가 안 만들어질 거야. 그럼 15는 안 되고 16은 안 된다,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50 더해가지고 24의 약수 만드는데 이 16이 등장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봐. 1에서 출발하고 나는 거야. 아까 어디 갔나?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니까? 그치, 우리가 원칙도 아니까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니까 사실 얘는 16에서 출발하는 건 1에서 출발하는 거나 6에서 출발하는 거나 아니면 11에서 출발하는 거나 16에서 출발하는 거. 자, 이 사이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등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자, 여기는 지금 아까 다른 모양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16이 등장하지 않고 아까 11에서 그 위에 누가 등장하니까 16이 등장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6으로 시작하는 건 우리가 할 필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탐구할 게 몇 가지였고 되는 거는 K의 최대값을 얼마밖에 못 된다? 3밖에 못 된다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빨리 하고 쉬었다가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겠죠? 쉬었다가 할까? 네. 바로 해도 돼? 그냥 공통만 뜬 얘기해. 세 문제 20번부터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 응? 빨리 화장실 가세요. 그럼 20번부터 22번까지만 후딱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어봅시다. 자, 20번 보면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 4차함수 있는데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 마이너스 2가 0이다. 첫 번째 생각 f0는 얼마? 2. f 프라임 0은 얼마? 0.
접선 교육이 여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그치? 4차함수의 극값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 절대값 fx가 t라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자 gt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gt 그래프가 아래쪽과 같아요. 자 근데 봐봐 gt의 불연속되는 부분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고 심지어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나 되고 있으니까 8개나 되는 거니까 이런 단조로운 4차함수 그래프일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다, 그렇지? 그럼 극대란 목수를 모두 가지는 상태의 그래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 상태인 거고, 맞니? 접힌 부분도 많다 적다? 많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8개가 돼야 되니까. 4차함수랑 교점 최대 원래 몇 개예요? 4개잖아. 근데 교점이 지금 8개나 생겼으니까 접어서 또 울퉁불퉁한 부분에 교점이 많이 생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절대값에 대한 4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접할 때마다 교점 개수가 달라졌잖아. 빵빵빵빵 가다가 얼마 되고? 4. 불연속 하나 생기고 다시 올라가다가 8888 되다가 여기 접할 때 불연속, 또다시 접할 때 불연속,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겠죠. 교점 개수 계속 변하니까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무슨 연속? 불연속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런 그래프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불연속이 적다는 말은 접하는 순간의 위치가 공통되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럼 내 머릿속에는 무슨 성 있는 4차함수 그래프가 떠오르니까? 그렇지. 대칭성 있는 4차함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심지어 접 올렸을 때 산의 높이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x축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접힌 상태에 나의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산의 공무리가 같은 높이를 가지게 되면, 자 여기 t가 0일 때 무슨 연속 하나 생기고 불연속 하나 생기고, 다시 t가 여기 있는 극대의 위치랑 같은 값일 때 무슨 연속이 하나 더 생긴다? 불연속 생긴다. 이렇게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지금 그 극대를 나타내는 t값의 기준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내 4차함수의 기본 원형을 따진다 치면 이 원형에서의 극소값이 무슨 값임을 알려준 거고 마이너스 2을 알려준 상태다. 그지? 그럼 이 조건을 이제 결합해 봅시다. f0가 2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x좌표가 0인 곳에서의 극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 4차 함수는 여기 x가 0인 곳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는 그래프니까 무슨 함수? 우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다. 그럼 그 우 함수의 극소값이 무슨 2가 되도록?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함수식을 설정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절대를 하라는 몰라요. 모르는 상태다. 그렇지? 뺑이 함수 써야 되니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겠다라고 하면 fx에서 얼마를 뺀 함수는 마이너스 2를 뺀 함수는 여기 절편의 알파, 그럼 여기는 무슨 알파? 마이너스 알파 될 거니까 최고차계수 2분의 1이라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식이 구성되겠다. 그쵸? 알파는 뭐로 정하죠?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 게 있었습니까? 2인 게 있었으니까. 그치? f0가 2을 이용하면 알파 값이 설정될 거고, 그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다시 F2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그 F2 계산하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지? 루트가 포함되어 있지. 그치? 더러운 계산일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 합차로 계산할 거니까 계산하실 때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직접 직접 제곱해서 계산하고 있지 말고 얘는 결국 2분의 1에 자 안에 거 먼저 못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전체 무엇일 거다? 제곱일 거다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하시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1번으로 갑시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21번에 1보다 큰 두 개의 상수 a와 b가 있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지금 2분의 1인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ax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칭이동 함수, 시킨 함수가 그래도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bx입니다. 증가하는 그래프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동된 거? x축 대칭이동되면서 이렇게 그려진 거. 여기에다가 지금 원점 지난 직선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 직선 지금 x 더하기 2y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되면서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자, 순서대로 교점의 형태를 다 잡아볼게요. AX이랑 만나는 점 P,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BX가 만나는 점 Q,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지금 AX 위에 곡선 위에 R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줄 건데 이 R이라는 점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키게 잡으래요. 그럼 지금 가조건은 OP 대 OR이랑 자, OP 대 OR이 먼저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비율이랑 다시 내가 OR 대 OQ가 되면서 전부 다 1대 2가 되래요. OR도 OQ도 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1대 2가 돼요. 그럼 여기를 내가 하나 1로 잡으면 여기는 몇 L 되고 2L 되고 여기는 몇 L 되고 4L 되고 뭔가 무슨 삼각형이 떠오르지? 직각삼각형 닮은 게 떠오른다. 그렇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조건이 있어요. 나조건의 각 RTO랑 각 QRO가 똑같다고 돼 있네. RPO랑 여기 세타. 그 다음에 다시 QRO 여기 오고 요각 세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두변 길이에 대해서 길이 비율 똑같고 공통되는 현재 각이 주어진 상태니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닮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 대응되는 두 개의 각의 크기는 같은 건데 이게 평각이니까 여기 몇 도 된다? 90도 된다? 이런 얘기를 빨리빨리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3승 곱하기 B의 4승입니다. 이제 이 A 3승과 B 4승의 곱을 구하기 위한 계산 형태들을 떠올려 볼 건데, 자, 이 비스듬한 선의 길이 비율은 사실 이 점들의 XY 좌표 비율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의 길이부터 정해봅시다.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자, 이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1대 2가 되는 거니까 이 세로 길이를 K로 잡으면 여기는 몇 K 되면서 2K 되는 거. 첫 번째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P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K, K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컷.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이 R의 위치도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R의 좌표 또한 문자 누구로 표현하는 게 K로 표현하는 게 나의 목적이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90도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대로 그 길이가 몇 배 된 직각삼각형이니까 2배 된 직각삼각형이니까 대응되는 변길이비도 그대로 2배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K였고 얘의 길이의 2배 되는 대응되는 길이비는 여기는 몇 K가 되면서 2K가 되면서 여기 높이는 몇 K가 되겠다? 4K가 되겠다. 그래서 아래 좌표는 2K, 4K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부터 저기는 지수식에다 대입하면서 정리해보면 K의 마이너스 2K는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K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2K 집어넣어서 4K 된다 그러면 A의 2K는 4K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누구도 정해지고 A도 정해지고 K도 정해지고 모든 상수가 정해지겠네. 그럼 그 모든 상수가 정해지면 우리가 여기는 B값도 정해야 되는데 이 Q의 좌표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너네 닮은 B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4니까 얘 X좌표는 몇 K가 되면서 8K가 되면서 Y좌표는 무슨 4K가 된다?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니 8K, 마이너스 4K를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입해서 B도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했어요? 뭐 빠르게 연립하는 거 확인만 시켜줍시다. 너네들이 무슨 수관계에 있으니까?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대로 얘의 역수인 K분의 1이 몇 K냐? 4K다. 넘어가 K는 몇 K냐? 2분의 1 나옵니다. 아니? 네. 기분이 이상하다. 맞네. 자, 그럼 K 2분의 1 나오니까 K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A의 1승이
그대로 몇? 2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2로 결정돼요. 1보다 큰 지수함수 맞다. 그렇죠? 자 그럼 요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면? 4 콤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4랑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의 4승이다. 자 B의 4승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됐죠? 나머지 산수고 그래서 얘는 그냥 비율수는 도형을 달면 빨리 찾아서 비율수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22번도 빨리 털어봅시다. 자,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대를 나타내는 함수를 gt라고 정의했고, 자, fx랑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 f't가 나와 있네요. 3에 x-1 곱하기 x-k. 자, k 때문에 불편한데 다행히 k는 1보다 어떤 값이다? 큰 값이다. 그럼 나의 fx의 그래프가 있어야 그 함수의 특정 범위에서의 최대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왔었다. 그죠? 도함수가 1과 k를 절편으로 가지는데 다행스럽게 k가 좀 더 큰 위치로 정해졌습니다. 내 상차함수는 필연적으로 1에서는 극보를 가지고 대를 가지고 k에서는 뭐를 가지고 극소를 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인가? 1인 3차함수 식이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t 이하 범위에서 최대함수 그래프 gt를 먼저 그려봐야겠다. 그치? 그러면 t라는 값이 저기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온다 치면 여기가 t가 되면 t 이하에서 최대값은 여기 당시 함수 값이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gt 그래프는 ft를 먼저 쭉쭉쭉 따라가다가 어디 이후로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t가 여기에 생겨도 최대값은 그때값이니까 그 이후로는 무슨 함수가 드러나겠다? 상수함수가 드러나겠다. 상수함수가 쭉 드러나다가 여기 마주치는 점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GT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 GT 그래프의 불연속점은 몇 군데가 돼? 불연속이래. 미분 불가능점 몇 군데가 됩니까? 한 군데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고 그 미분 불가능점 분명히 여기 있는 점들 사이에 무슨 관계를 만족시킬 거다? 비율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이다 정도까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지금 나 조건에 극한의 표현을 보는데 A 조건을 보는 집합 A를 표현한 걸 보니까 어떤 A라는 원소를 찾는데 왼쪽에 표현된 건 리미트 T가 A의 마이너스로 갈 때 T 마이너스 A분의 GT 마이너스 G. 그럼 얘는 G에서의 무슨 미분 계수가 돼요? 좌,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끼리의 표현으로 G'A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오른쪽에 이제 곱해지고 있는 극한은 G에서의 무슨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우미분계수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뭐 되는 값들을 0 되는 값들을 모아가지고 누구의 원소로 가지겠다? 집합 A의 원소로 가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 A의 집합의 원소 중에서 무슨 수의 개수는 정수의 개수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몇 개만 생기도록 하라? 4개만 생기도록 하라는 거니까 뭔가 범위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우미계랑 좌미계의 곱이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우미계랑 좌미계가 0 되는 순간은 여기 있는 극 무슨 위치부터? 대의 위치부터 가능하겠네. 여기 1인 곳부터 우미계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알아보겠어요? 그럼 A로 가능한 값의 범위는 여기 최소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접선규격이 0 되는 곳은 여기 끝나는 구간까지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 이상? 1 이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계의 위치는 무슨 관계를 만족시키는 위치니까? 비율 관계를 만족시키는 위치니까 자 여기가 지금 K가 된다 치면 전체 폭이 K-1이다. 그죠? 그럼 여기 절반의 폭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몇 분의 K-1 돼야 되고 2분의 그치 K-1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2분의 1 K-1을 더한 좌표의 위치는 여기다 2분의 2K 더하면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몇 K? 한 K-1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런데 이 구간 내에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4개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얘 범위 설정하자는 얘기네. 이게 어디까지 올 수 있냐는 얘기죠. 여기 1 들어가는 거는 돼요. 2 들어가는 거 되죠. 얼마까지는 일단 다 들어가야 되고 3이랑 4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5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경계의 수치는 반드시 4보다 높아야 될까? 커야 자, 커야 합니까? 크거나 같아도 됩니까? 그거나 같았는데. 그렇지. 크거나 4는 포함해도 되는 거다. 그렇지. 근데 5는 가져가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5보다는 작다 해서 K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에요. 컷! K의 범위가 정해지면 F0가 0인 게 있으니까 F0가 0인 건 무슨 상수의 결정이고? 적분 상수의 결정이고. 회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니? 네. 여기서 K의 범위가 생긴 거고, 그렇지? 그럼 요 함수 적분하면서 무슨 x를 설정할 건데? fx 설정할 건데. 그럼 x 상승하고 여기에 식이 막 생기겠다, 그렇죠? 식이 막 생기는 걸 막 적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kx. 맞니? 그럼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몇 분의 돼? 2분의 3에 k 플러스 1에 그쵸, x제곱 플러스 k 곱하기 3이니까 몇 kx 생기고 3kx 생기는데 적분 상수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f 누구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누구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f6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식이 될 거니까 k에 대한 식이 될 거니까 누구의 범위로부터? k의 범위로부터 최대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까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는 그냥 13번이랑 15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13번 빼고는 그냥 다 부지런히 풀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그 시간에 선택 과목 풀이합시다. 고생했습니다.